안녕하십니까. 진로 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우입니다. 제가 최근에 방송을 좀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바쁜 일이 겹쳐서 그랬습니다. 오늘은 사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학생들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상태가 다르다는 그 상태라는 말은 학생의 여러 가지 행동 양식 내지는 이제 공부의 정도, 또 학습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다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자주 댓글을 다시는 학부모님의 말기 이게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자녀가 매번 너무나 달라서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기가 무척 힘들다, 이런 문구 비슷한 얘기를 봤습니다. 어렵죠. 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늘상 단순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재밌는 사실은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 어려워요. 하지만 이 하루하루가 아니라 어떤 기간별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분명히 자녀가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당연히 매일 하는 얘기지만 아이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상태만큼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반복적인 현상들이 있죠. 공부라고 해서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얘기도 같습니다. 이 댓글 다는 학부모님 중에 선생님이 계신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찌됐건 이제 많이 애쓰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사실 어떤 학부모님들이야 안 애쓰시겠어요? 다 애쓰시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보다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짧게 써놓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종 및 학생부를 활용하여 입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아이의 수행 내용이나 수업 내용, 탐구, 학교 행사 참여의 내용들을 고루 잘 배치하는 설계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케치하듯 마인드맵 하듯 나열을 해보고 눈으로 자꾸 확인해 하다 보면 재배치의 필요성, 보충할 것들, 미흡한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눈에 점점 들어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표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 가면서 실전 적용을 앞두고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이 말씀, 맨 끝에 말씀 보다 보니까 앞의 내용은 정말 이렇게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수업 내용, 탐구, 학교 행사 참여 내용들을 고루 잘 배치해 설계해 보라. 그러니까 설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고 하면 이거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대표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 가면서 실전 적용을 앞두고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이거 제 딸내미한테도 둘째가 있는데, 이 자기 아이,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되면 늘상 떨리죠. 당사자가 되면 늘상 떨립니다. 이 학부모님 말씀처럼 늘 조마조마하고요. 얘가 잘할 수 있을까부터 이 기초가 흔들리죠. 기초는 이 아이인데 그 기초가 흔들려요. 그러니까 늘상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이 기초가 흔들리니까 새로 이렇게 뭔가를 하죠. 이 기초가 흔들린다는 말에 적극 공감이 제가 제 스스로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특정한
어떤 매일매일의 그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매일매일의 어떤 이게 뭔가 체크하려고 한다면, 결국 쉽게 답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하루하루를 매번 바꿔서 생활한다는 건 학생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으면 그것을 맥락 전체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일단 아이의 수행 내용이나 수업 내용, 그 다음에 탐구, 학교 행사 참여의 내용들을 고루 잘 배치해서 설계해 봐라 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좀 전에 한 말과 이게 맥락적으로 맞는 말이죠. 학생의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은 평소와 다름이 없죠. 학생이 공부를 잘해주고 또 뭔가 도전해 가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제일 바람직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늘상 체크해야 될 요소는 자기 주도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학원 가는 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지도 않고 적극 반대하지도 않는 이유는 그것 자체도 얼마나 자기주도적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에게는 분명히 어떻게 보면 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도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학생에 따라서는 매우 자기주도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학원을 매번 다니는데 그게 매일 하루에 한 두세 시간 내지는 세네 시간씩을 학원에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매우 적극적인, 매우 자기주도적인 학생이어야 하는 거죠. 물론 또 상대적으로 그런 학원조차도 안 가면 공부는 언제 해라고 하는 생각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학생을 직접 보지 않고, 그러니까 직접 보는 사람은 늘상 학부모인 거죠. 그 부분에서는 자녀와 충분한 교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명히 학생은 학원 다니는 게 공부하기가 편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주어진 문제가 있고 주어진 문제를 쉽게 해결하도록 선생님은 고민해서 가르치려고 할 테니까 학생은 공부하기는 매우 편하다. 하지만 그때 학생이 매우 자기주도적인 상태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어렵다. 근데 이제 그런 학원조차도 안 보내면 공부도 안 하게 되니까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죠. 근데 학생이 역시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 학원조차도 안 다니면 그래도 공부를 제일 쉽게 해왔던 것들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난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학생이 매우 자기주도적인 학생이라면 학원을 다니는 것을 줄이고 오히려 물론 이제 주말에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소에 그 많은 시간은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달 반 이상 남은, 그죠? 거의 2달 정도 남은 그 기말고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이 적용해 보기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상태냐, 그리고 학생이 얼만큼 두려움을 갖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학생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가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려니까 아까 이 학부모님 말씀처럼 수행 내용이나
수업 내용, 탐구, 학교 행사 참여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제가 입시N이라고 하는 어플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랬죠. 지금 나올 타이밍인데 저 역시도 이제 그래서 혓바늘이 많이 돋았던 모양이에요. 시간 일정이 있는 건데 지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역시 저 역시도 같은 상태인 거죠. 이 프로그램 회사에 물론 맡겨놨지만 그 상태, 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일정대로 차차작 만들어 주면 좋은데 서로 간에 이제 물론 교감이 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 그 적절한 타이밍에 안 나오니까 또 마치 컨텐츠에 올리는 내용도 내가 원했던 내용이 이만큼 있는데 그만큼의 어떤 그 수준이 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했지만 역시 이제 약간 부족한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냐에 대한 고민은 역시 이제 제가 대표이기도 하고 발행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늘상 걱정이, 그러니까 그런 게 겹쳐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고 결국 이 혓바늘로 많이 돋았던 모양이에요. 말도 많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찌됐건 학생의 어떤 수행 내용이나 수업 내용, 탐구, 학교 행사에 학교 행사 참여에 를 이렇게 잘 배치해 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게 되죠. 전체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내용적으로 좀 전에 이 학부모님 말씀처럼 수행 내용이나 수업 내용이 어떤 상태로 아이가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느냐, 이런 게죠.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에 보면 학교에 대한 그 학생이 그 수업에 보면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학생들을 평가해 놓는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뭐라고 하죠?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얘기죠. 그 학업 성취도에 대한 평가는 학생이 스스로 그 수업을, 그 교과서를 보다 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실제 현장, 그러니까 실제 그 세상은 매일매일 바뀌죠. 오늘 뉴스, 내일 뉴스 뭐 이러죠. 근데 오늘 뉴스, 내일 뉴스가 거의 엇비슷한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매번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나가고 보면 매우 새로운 뉴스인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은 비슷한 뉴스들이 나와요. 검색할 필요도 없을 만큼. 근데 지나가고 보면 두 칸이 일주 단위, 주 단위, 내지는 그 다음 주 단위, 내지는 그 달 단위로 이렇게 보다 보면 내용이 확 달라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매일매일 생활하지만 결국 평가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보다 보니까 흐름을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록이 그것뿐이 안 되는데도 결국 그렇게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다 보면 학생의 기록물은 누적된 산물인 거죠. 그래서 누가 기록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학생이 뭔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한다는 말은 곧 수행 내용이나 수업 내용, 그 다음에 탐구, 그 다음에 학교 활동의 이제 뭐라고 하죠? 학교 행사의 전체 내용에 대한 참여에 대한 이제 정도의 여부 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지금 이 학부모님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입시N에서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어떤 거냐면 시대의 흐름이 있고요. 과학이나 기술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매일매일 뉴스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 뉴스가 있고, 그것을 학생이 심화 탐구할 부분은 뭐고,
일반 탐구할 것은 무엇인지를 나눠서 일반 탐구는 매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하다기보다는 그냥 매우 단순해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는 거죠. 하지만 심화 탐구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이고 한 발 더 나간 모습,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있고 매우 그 짧은 기사죠. 나름대로 매우 짧게 구성했어요. 짧은 기사가 있고 그것에 대한 일반 탐구와 심화 탐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화 탐구를 현재의 교과서와 쉽게 해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요 내용 앞쪽에서 주는 기사의 내용에서 학생의 그 어떤 지적 확산력이라고 할까요? 그 사고에 대한 확산력을 주기 위한 작업들을 이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쓰는 건 아니고요. 기자들이 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기자가 갖고 있는 지식의 레벨이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어떤 수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자들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그 일반적인 표준 수준 이상으로 줄 거냐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매번 회의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줘라 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학생들에게 확산적 사고를 줄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을 매우 종합적인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한 뭔가의 활동을 그 입시N에서 어플에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매번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또 보는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뭐야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축적해 가고 있는 거죠. 아직 그 어플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학생들에게 제가 그 학생들의 수준을 어떻게 올릴 거냐에 대한 그 부분을 고민할 때 저 역시도 학생의 사고력을 얼만큼 높여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결국 학부모님의 이해력 높아질 때 결국 학생은 다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별로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의 얘기를 보면서 역시 학교 선생님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시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매일매일은 학생의 이제 탐구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학생에게, 그러니까 이게 붕뜬 상담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학생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고, 그 부분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사실 학부모다. 그리고 그 학부모는 학생의 그 행동 양식이나 태도나 기타 자기주도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매우 자기주도적인 아이라면 학생과의 조금 심화된 대화가 필요한 거죠. 그냥 뭐 공부 잘하고 있니?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공부를 요즘의 고민은 무엇이 있는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 스스로도 결국은 아이의 상태가 이 학부모님과의 대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알콩달콩은 아니고 자녀하고의 어떤 트러블 내지는 어떤 갈등 관계가 있다는 그 자체도, 그리고 그 가끔은 이제 풀어져 가지고 히히덕거린다? 어찌됐건 그런 웃음의 포인트를 이렇게 주는 댓글들을 보면 그 정도만 돼도 아이의 상태는 매우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그런 상태에 따라서 학생의 고민이
사고력이 확장할 수 있는 방법대로 서로 대화를 해갈 수 있는 상태로 자녀와 대화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려니까 지나가듯 학생에게 뭔가 질문하기보다는 조금 더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과일을 먹든 과자를 먹든 드라마를 보나? 뭐 어찌됐건 뭐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틀릴 테니까 결국은 학생이 해내야만 되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학생의 또 어떤 빠르기라는 습득 정도의 빠르기가 나오죠. 습득 빠르기가, 그러니까 정도가 나오겠죠. 도달 정도에 대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자녀와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게 이런 거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라 그렇게 따라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이러려니까 결국 학생도 자기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은 내가 이 얘기 했다 그래서 지금 학생이 갖고 있는 고민이 똑같다면 저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아이도 빨리 그 상태로 오겠지만 내가 던진 말은 전혀 내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라면 학생이 곧바로 따라온다는 것은 약간 좀 어렵죠. 어려워요. 제가 직원들에게 뭔가 일을 시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완전히 생뚱맞은 어떤 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의 생뚱맞음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려면 제가 에두벌룬을 띄워요. 이거 우리 직원이 보면 안 되는데 에두벌룬을 띄웁니다.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이러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다. 이때 제가 주문하고 있는 의도되어 있는 그 얘기, 제가 지시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한 번 얘기했을 땐 이 분위기가 안 살아나요. 근데 네다섯 번, 서너 번 정도 에두벌룬을 띄워놓고 사람들의 상태를 좀 확인해보고 콕콕 찔러보면서 그 직원들이 어느 정도 상태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게 이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자기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어찌됐든 생각하는 정도도 역시 다 다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은 아니고 나는 윗사람 시키면 따라갈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상태가 아니라 늘상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한 평소에 판은 다 깔아놓아 있는 상태에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목표대로 가기 위해서는 에드벌룬을 띄운다는 거죠. 학부모님들 역시 자녀하고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이 학부모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전체 6개월, 한 학기 1년을 놓고 본다면 그 상태대로 그러니까 맥락을,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스토리는. 그러면서 스토리가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과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같이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한 번, 두 번 같이 하다 보면 우리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에 매우 익숙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어떻게 오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학생은 자녀는 저와 학부모이죠. 학부모와 같은 파트너인 거예요. 그런데 파트너인데 이제 리더십이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리더인 거예요. 물론 내 자식이긴 한데 리더야. 어떻게 따라오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해봐야 되는 거죠. 저도 고민 많이 해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깔아놓는 가장 밑바닥은 자기주도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 사람이 막 들어오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경우는 그냥
제가 진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뭐라고 하나. 어찌됐건 이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주도적인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일처리를 잘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뭐 책임은 내가 질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대표인 내가 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뭐든지 지영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런 생각들을 정리해가는 모습들은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리더니까 그런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밑에 직원들이 그 중간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는 결국은 자녀의 어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상태가 매우 자기주도적인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발동기 같은 거, 그 엔진을 스스로 탑재해서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은 이제 칭찬의 힘으로 먹고 사는 학생이 있죠. 칭찬. 또 어떨 때는 가끔 자극도 주면서 칭찬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느 경우든 자녀는 동물은 칭찬에 약합니다.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봐도 그렇죠. 칭찬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간식에 약하죠. 그런 거니까 그 간식이 뭔지는 뭐 각자 생각해 보시고, 자녀의 상태가 매우 자기주도적인 상태에서 학교 활동에 대한 계획, 플랜을 한번 짜보는 것. 그 다음에 그 플랜에서 구체적으로 아까 수업 내용이나 그러니까 탐구에 대한 탐구력, 또 탐구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독서나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만 어찌됐건 그런 탐구 내용,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단계, 3단계 뛰어넘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완성이 된다. 당장 요거만 생각하면 그렇게 완성이 안 될 것 같지만 길게 보면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그게 바로 학생의 어떤 2단계, 3단계를 뛰어넘는, 또 4단계, 5단계를 뛰어넘는 학교생활 기록부가 그래서 완성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선생님들이 잘 적어줄까?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초는 믿으세요. 애가 열심히 하면 선생은 적어준다. 그러니까 그 기초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는 거죠. 아이의 상태가, 학생의 상태가 얼마나 자기주도적인 상태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주도적으로 혼자 뭔가 탐구하고, 혼자 탐구한다기보다는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해 가는 모습, 그것 자체만 해도 한 2, 3단계는 뛰어넘는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냐, 아까 이 학부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의 상태가 학생의 그 활동이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입시 L에서도 아까 뭐를 만든다 그랬죠. 시대의 흐름, 현재 흘러가는 뉴스들의 심화 탐구할 내용과 일반 탐구 내용을 구분해서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심화 탐구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쓰는 것도 힘들지만 그 탐구를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시만 하면 애가 따라오기 지치죠. 이제 그런 상태니까 어찌됐건 어느 상태든 이 자녀와 엄마 아빠의 관계는 갈등 관계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죠. 왜냐하면 원하는 목표가 있고 또 학생이 하려고 해가는 여러 가지 상태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갈등 관계는 늘상 존재하죠. 하지만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거지 갈등이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갈등은 늘상 존재하는 거고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서로 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도달해가는 어떤 뭐라고 하죠? 그 비료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이라면 좋은 상태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방송을 켜서 얘기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제가 이제 이 학생의 상태나 이런 상태를 다 모르니까, 근데 마침 한 학부모님의 댓글에서 요 내용을 좀 전달해주고 싶었다라는 내용과 그것을 실제로 적용해 볼 때의 어떤 문제점이나 또는 우리 학생의 고민, 또 엄마에 대한 엄마 아빠들이 생각하는 고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접점까지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방송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뭐 키야 되는 것도 많고 뭐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사실 매일매일 방송하기는 조금 힘들지 모르겠어요. 또 입시엔이 나오면서 매일매일 방송하기가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온단다. 그 준비해 가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든 이렇게 꼭 방송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접점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자녀 교육에 꼭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